오늘의 주제 이제 두 가지 드렸는데, 첫 번째는 내 몸을 리모델링 하는 것. 그게 이제 바로 다이어트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체기. 이게 뭐냐?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에 대한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일단 내 몸의 리모델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어려서부터 되게 마른 체질이었어요. 살이 한 번도 쪄본 적이 없거든요. 평생을 살면서. 그런데 제일 두려웠던 게 뭐였냐면 살찌는 거였어요. 어려서는 너무 안 먹어서 식욕이 없어가지고 엄마가 맨날 밥 먹는 약을, 한약을 지어가지고 먹여주셨어요. 밥을 너무 안 먹으니까 진짜 빼짝 말랐었거든요. 근데 그 마른 몸이 대학교를 딱 갔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제 몸이 마른 것에 대한 그런 기쁨을 느끼지 못하다가 대학교에 딱 들어갔는데 그때 뭐가 나왔냐면 저희 세대만 공감할 수 있는 건데 게스 청바지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게 되게 스키니한 청바지였거든요. 제가 그 게스 청바지를 제일 작은 사이즈를 입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제 키가 164인데 45kg 정도 됐으니까 굉장히 작은 바지를 입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47kg가 됐을 때 다이어트를 시작했어요. 제가 그때 했던 다이어트 뭐냐면 다 해보셨을 거예요. 원푸드 다이어트 주로 하셨죠. 뭐 깡내기 다이어트, 사과 다이어트, 감자 다이어트. 제가 무슨 다이어트까지 해봤냐면 분유 다이어트도 해봤어요. 희진님 안녕하세요. 풍경님 안녕하세요. 분유 다이어트 들어보셨어요? 그때 분유 다이어트에 했던 그 내용은 뭐냐면 애들도 키울 만큼 완벽한 영양이 있는 게 분유다. 그러니까 분유만 먹고 살아도 된다. 이게 그 다이어트의 요지였어요. 그래서 진짜 애기 분유를 사서 먹기도 했고, 그리고 그 덴마크 다이어트 막 블랙 커피에다 자몽 먹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는 자몽을 구하기 진짜 힘들었을 때였잖아요. 저 30년 전이니까. 근데 그 자몽을 막 백화점에 가서 구해다가 덴마크 다이어트를 하고 뭐 에킨슨 다이어트를 하세요. 황제 다이어트, 고기 먹는 다이어트를 하기도 하고 막 했어요. 라라님 안녕하세요. 근데 그렇게 다이어트를 하면서 몸은 꼬챙이같이 말랐지만 계속 안 좋아지는 게 뭐냐면 너무너무 탄수화물 중독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밥은 그것 중에서도 밀가루. 그래서 저는 차라리 밥은 안 먹고 빵을 먹겠다. 어차피 똑같은 칼로리 아니야. 밥을 먹으나 빵을 먹으나 똑같은 칼로리니까 나는 내가 싫어하는 밥은 안 먹고 좋아하는 빵을 먹을 거야. 라고 해서 빵을 먹었어요. 그렇게 계속 다이어트를 하니까 몸이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진짜 지하철이나 이런 데 사람이 많은 데 딱 가면 그냥 그대로 픽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아빠가 지하철 역사로 저를 업으러 온 게 몇 번이 되세요. 그런데 밤에는 또 술 마시고 다니고 놀러 다니고 또 이렇게 계속 낮에는 굶고 이런 생활을 이제 반복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수민님 안녕하세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항공사 입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시간이 계속 교대 근무가 바뀌면서 밤에 근무했다가 새벽에 근무했다가 이게 몸의 리듬을 탈 수가 없으니까 그때부터 급격히 몸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건강 그냥 일할 때만 앉아있고 나머지 시간은 그냥 다 누워있는 생활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법은 나는 영양 보충을 해야 돼. 보약을 먹자. 음식을 먹으면 살이 찌니까 보약을 먹자. 영양제를 먹자. 이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몸에 좋다는 것들을 이제 챙겨 먹었는데 결혼을 하고 출산을 했잖아요. 아까 댓글에 우리가 여자들 출산 얘기하면 남자들 군대 얘기보다 더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진짜 저도 36에 시집을 가가지고 37, 39에 애 둘을 낳다 보니까 몸이 그냥 제 정신이 아니죠. 제 몸이 아니죠. 근데 기본 영양이 너무 부족한데 일단 영양제를 계속 때려 부어서 애를 좀 키워서 애는 건강하게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둘을 분만을 했죠. 그리고 애를 좀 건강하게 키우고 싶어서 모유 수유를 1년씩을 했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다이어트 강박이 심했냐면 임신을 한 순간에도 너무 살이 찌기 싫은 거예요. 저는 식욕 폭발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고 모유 수유를 했을 때 출산을 하고 나서 바로 한 달 만에 47kg로 돌아왔어요. 그만큼 살도 많이 찌지 않았고 모유도 너무 많이 나왔을 뿐더러 살을 빼기 위해서 그냥 제 몸에 있는 걸 깎아서 애를 주고 저는 그냥 계속 말라간 거죠. 그랬더니 무슨 상황이 발생했냐면 일단 애를 키울 체력이 없는 거예요. 애를 키울 체력이 없어서 애가 잘 때는 무조건 같이 자고 애가 둘이 되고 조금 어린이집 가고 이럴 때는 낮에 계속 자고 애들 둘이 놀으라 그러고 계속 누워있는 엄마가 되더라고요. 놀아줄 힘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 일은 뭐였냐면 계속해서 영양제를 먹는 거. 살은 찌기 싫으니까 영양제를 먹고 밥은 저녁을 먹으면 무조건 살이 찌니까 6시 이후에는 일단 밥이란 거는 아예 안 먹고 살았었거든요. 그렇게 살다 보니 이제 건강이 나빠진다는 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 40대가 넘어서부터. 이제 제 몸이 더 이상 젊음으로만은 버틸 수 없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 살은 찌기 싫은데 다이어트를 안 할 수는 없고 저녁을 먹으면 무조건 배가 나오고 이런 이제 악순환. 낮에는 밀가루를 먹고 떡을 먹고 면류를 먹고 밥은 일절 안 먹는 이런 것들을 하다가 영양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넣어주는 영양. 근데 내 몸에서 빼내야 될 게 더 많다라는 거 알게 됐어요. 그동안에 내 몸에 쌓인 독소와 여러 가지 나쁜 것들, 그리고 말랐지만 내장 비만을 일으켰던 그런 식습관들을 바꿔야지만 건강하게 되는구나. 그걸 바꿔야지만 내가 삼시세끼를 제대로 먹고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젊을 때는 대충 별로 안 먹어도 버틸 수 있잖아요. 근데 나이 들면 밥심으로 산단 말이 딱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때부터 밥이 너무 맛있어지면서 밥을 몸에서 막 땡기고 있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 회사에서 그 90일짜리 프로그램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 몸을 리모델링 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저 같은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다이어트 하면 계속해서 음식, 건강한 것들, 내 몸에 필요한 것들을 줄여서 되게 자꾸 살을 빼려고, 미용적으로만 살을 빼려고 하시는 분들, 아니면 건강이 안 좋아졌을 때 뭔가 좋은 걸 자꾸 먹어가지고 채우려고 하시는 분들 많죠. 저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저희는 일단 나이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쓴 거예요. 자동차로 따지면 한 10년 이상 탄 차의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파트로 따지면 지어진 지 한 20년, 30년 지난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그 상태로 놓고 아무리 겉을 닦고 좋은 가구를 들여놔봤자 기본적으로 낡아 있는 상태에서는 그것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빛을 발하기가 힘들게 된다는 거죠. 일단 있는 걸 다 끄집어내고 새로 리모델링 하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꿈너머꿈 첫 방문, 반갑습니다. 새로 리모델링을 하는 작업이 저는 다이어트인 것 같아요. 내 몸에 쌓여있는 독소를 빼내고 내장 지방도 빼내고 지방도 빼내고 그리고 내 몸에 고장나 있는 호르몬들의 기능도 다 정상적으로 바꿔내야 되는 게 바로 다이어트 기간에 해야 될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건강하게 해야 되고, 그것의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식습관의 교정이에요. 여기서 식습관의 교정이라는 거는 적게 드시는 게 아니고요. 건강한 음식을 계속 지속적으로 드셔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왜 90일이나 해야 되냐는 거죠. 제가 90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얘기 드리면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길어요? 라고 말씀하세요. 빨리 끝내고 싶은데.
저는 그리고 한 2, 3kg만 빼고 싶은데 굳이 90일을 해야 되나요?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그 이유를 얘기해 드릴게요. 자, 저희 몸은 제가 의지대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제 의지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팔을 뻗고 싶다 해서 뻗을 수 있는 이 몸에 있는 뼈와 근육들만 제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나머지는 내 심장을 내가 더 빨리 뛰게 뭐 운동을 하면 뛰지만 어떻게 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자고 싶다고 자고 일어나고 싶다고 일어나는 것 같지만 실은 그걸 해내는 건 뭐냐면 내 호르몬이거든요. 자라는 호르몬의 신호가 와야 내가 잠이 들고요. 깨라는 호르몬의 신호가 와야 제가 깨는 거예요. 우리 몸은 우리 몸의 의지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내 의지로 되는 건 별로 없다. 내 몸이 가지고 있는 이 기능, 대사 기능에 의해서 저절로 막 움직여지는 게 몸인 거거든요. 그리고 왜 자율신경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스스로 움직이는 것과 아닌 것과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정상화시키는 과정이 이제 90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뭐가 있냐면 세포의 재생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은 항상 이렇게 그대로 있죠. 제 몸도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요, 세포가 매일매일 죽고 매일매일 재생이 돼요. 우리 몸의 세포가 60조 개, 그냥 평균 약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면 50만 개가 1초 단위로 죽고 다시 태어난대요. 세포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죽은 세포를 볼 수 있는 거 하나 있잖아요. 때. 이렇게 밀면 피부 세포가 죽은 거는 각질로 나오잖아요. 네, 그게 이제 죽은 세포인데 몸의 장기에 있는 세포들도 계속 바뀌고 있지만 시체를 볼 수는 없죠. 계속 자기네들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일단 간의 세포가 완전 새로운 간으로 바뀌는데 5개월이 걸린다 그래요. 간세포. 그다음에 피부 세포는 28일이 걸리고요. 폐에 있는 이 허파과리, 예, 폐포의 세포는 2주에서 3주마다 계속 새로운 세포를 바뀐다 그래요. 그리고 위장의 세포는 2시간 반 만에 계속 새로운 걸로 바뀐다고 하네요. 그리고 보통 우리 몸의 장기, 이게 한 120일에서 200일 정도 걸려가지고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그 혈액 중에서 영양을 운반하고 산소를 운반하는 제일 큰 기능을 하는 적혈구 세포가 한 3개월에서 4개월마다 바뀌게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의 전체 세포가 바뀌는 데는 한 6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중요한 혈액의 적혈구가 바뀌는데 90일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90일은 꾸준하게 내 몸을 관리해야만 우리 몸이 새로운 걸로 건강한 걸로 바뀔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세포 중에 죽지 않는 세포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뇌세포랑 신경세포랑 이 근육세포는 재생이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야 된다고 하네요. 파괴만 된대요. 그래서 이 뇌세포를 관리를 잘 해야지 뇌세포는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움직여가지고 잘 쓸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육세포가 재생이 안 된다는 게 되게 신기했는데 근육세포는요 그대로 있고 줄기세포가 발달해가지고 근육세포가 된대요. 오, 세포 공부, 지금. 그래서 90일, 적어도 90일, 그리고 완벽하게 세팅을 할 때까지는 6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영양제를 드시기 시작하셨다고 하면요, 영양제는 약이 아니거든요. 한 일주일 먹었는데 내 몸에 차도가 없어. 내가 느끼는 느낌의 차이가 없어. 이러면 보통 안 드세요. 아유, 뭐 먹어도 소용없더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6개월은 꾸준히 먹어야 내 몸의 세포가 그 영양을 다시 받아가지고 새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90일 동안 완벽히 혈관을 깨끗이
혈관 사이사이에 있는 지방도 깨끗이. 혈관 사이에 지방이 끼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요, 내장 지방에서 오는 거거든요. 제가 내장 지방에 대해 설명드렸나? 내장 지방은 그 혈관으로 녹아 들어가기가 되게 쉽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스모 선수들이요, 운동을 엄청 하잖아요. 근데 되게 뚱뚱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내장 지방이 별로 없대요.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대요. 피하 지방이 많이 생기는 거래요. 그래서 그렇게 뚱뚱해도 건강상에 별로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서양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내장 지방보다 피하 지방이 많기 때문에 동양인들보다 비만해도 건강상의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근데 동양 사람들은 예로부터 막 육식을 잘 하고 살아온 민족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대로 오면서 되게 과해진 영양 때문에 그 지방이 내장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내장에 있는 지방들이 혈관으로 들어가서 혈관 벽에 지방을 쌓고 혈액 사이에 지방이 떠다니게 만들고, 그러면은 이 포도당을 처리하기 위해서 인슐린이 과잉 분배되고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내장 지방을 처리하는 게 리모델링의 첫 번째. 그리고 그것을 처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혈액도 깨끗하게 청소가 된다. 그게 두 번째. 그리고 간과 지방 사이사이에 쌓여있는 독소들이 배출이 된다. 세 번째. 그리고 나서 내 몸의 정상적인 호르몬의 기능들이 회복이 된다. 네 번째. 이게 여러분들이 목표를 하셔야 될 다이어트의 궁극적인 목적지고요. 건강의 목적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할 때 다이어트를 해야지, 이것뿐만 아니라 저처럼 말랐지만 너무너무 저질 체력이었고 하루하루가 되게 힘들었던 분들도 이러한 리모델링 과정들을 통해서 90일 동안에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면 이거 90일 지나면 원래 먹던 대로 다 먹어도 돼요? 안 됩니다. 예. 그렇게 먹어서 나빠진 거니까 당연히 그렇게 먹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요요가 없다고 얘기하나요? 말씀하시거든요. 일단 다이어트 과정에서 근육이 안 빠져요. 그래서 기초대사량을 지켜주고 90일 동안 식습관을 교정하시게 되면요, 내 몸의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되면서 몸이 원하는 그 음식이 달라져요. 그래서 옛날에 먹고 싶던 게 먹고 싶지 않아지게 됩니다. 그리고요, 먹고 싶어요, 저도. 네. 그런데 다 먹고 살거든요. 근데 매일 안 먹어요. 그걸 매일 하지 않을 뿐이에요. 일주일에 2번, 3번 먹고요. 나머지 4일, 5일은 그냥 건강식단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평생에 살이 찔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2년에 한 번은 이 리모델링을 해요. 90일 동안. 왜냐하면 몸이 노화되고 있잖아요. 제가 아무리 잘 관리를 해도 몸은 계속 늙어가기 때문에 중간중간 계속해서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프로모션 기간인데 11월 10일 날 마감이거든요. 이게 요번에 참여하시게 되면 되게 혜택이 많아가지고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망설이시는 분이 계시면 요번에 참여를 하시게 되면 구입하신 금액만큼의 상품을 다시 돌려드리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한번 문의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주제, 정체기가 왜 올까요? 라고 제가 주제를 던져드렸는데,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지금 정체기 오신 분이 저희 밴드에 2분이 계세요. 재아님하고 혜정님이 지금 정체기 때문에 고민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런 주제를 잡았는데, 아마 지금 다이어트를 하다가 정체기를 만나셨던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누구나 만나는 게 정체기거든요. 자, 일단 다이어트를 한다는 건 뭐냐면 운동을 더 많이 하기도 하지만 평소에 먹던 거에서 되게 많이 줄여 먹게 됩니다. 그죠? 줄여 먹게 돼요. 그러면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똑같은 구간을 패턴을 거쳐요. 어떻게 거치냐면 일단 처음에 급격한 감소기가 옵니다. 그런데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거나 저처럼 몸에 뭐가 아예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영양을 공급하게 되면 체중이 일단 늘어났다 시작한 사람도 있어요. 저는 무조건 체중이 불었다가 떨어지는 스타일이거든요. 여자분들 중에 마른 비만인 분들이 주로 체중이 살짝 올라갔다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처음에 식사를 줄이게 되면 일단 훅 감소합니다. 되게 기분 좋죠. 그런데 이때 감소하는 게요, 다 지방이 아니에요. 식사를 확 줄여 먹게 되면 일단 몸에 있는 수분이 빠지고요. 그리고 근육하고 간에 쌓여서 미리 며칠 전부터 축적돼 있던 그 탄수화물의 다음 단계인 글리코겐, 저장된 글리코겐이 싹 빠지게 됩니다. 에너지로 써버리는 거죠. 아직 지방이 타는 단계가 아니에요. 일단 몸에 있는 급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을 빨리 써내기 때문에 훅 체중이 떨어지는 감소기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와, 이대로 빠지면 나 2주일에 2kg 빠졌는데 이렇게 가면은 석 달이면은 몇 킬로야? 4, 30, 12kg 빠지겠네? 막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처음에 훅 빠졌다가 계단식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뺄 양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정체기를 한 번 겪는 분, 2번 겪는 분, 3번 겪는 분이 있어요. 이거는 내 몸이 나를 지켜내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정체기가 딱 왔을 때 되게 답답하시죠? 왜 안 빠지지? 근데 요때부터 진짜 지방의 연소가 시작되는 시기예요. 지방은 부피가 되게 크고 무게가 적습니다. 그래서 지방이 연소가 돼도요, 체중계가 훅훅 줄어들지 않아요. 대신에 인바디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는 눈바디를 보시면은, 아니면 줄자로 재시면 사이즈가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체중은 그대로인데 옷이 헐렁해졌네? 이거는 빠지고 있는 거예요. 정체기가 아니라 지방이 계속 잘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정체기를 만나시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식사량을 너무 줄이실 경우에 근육이 같이 빠지면서 기초대사량이 줄어들어요. 그렇게 되면 똑같이 음식물을 줄여 먹어도 더 이상 빠지지 않는 몸으로 되는 거죠. 몸이 그냥 적게 먹는 것과 많이 움직이는 것에 적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편해집니다. 이 상태가 되게 오래 지속이 되기도 해요. 이게 바로 이제 몸의 항상성이라는 건데, 일단 내려왔을 때 내 몸은 더 이상 빼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요, 내 몸이 기억하는 몸무게로 자꾸 올라가려 그래요. 여기서 이제 생기는 게 뭐냐면 식욕의 폭발이 옵니다. 자꾸 나는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어라는 몸의 신호로 보내게 되죠. 식욕이 폭발이 와요. 그러면 요 시기를 잘 넘기시면 이 아래로 내 몸이 기억하는 내 체중을 낮추실 수가 있어요. 요 기간이 되게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정체기라고 느끼는 이유는 근육이랑 지방이랑 바뀌고 있는 시기일 수 있어요. 근육은 무겁고 지방은 가볍기 때문에 두 개가 바뀌면요, 몸무게가 제자리가 돼요. 근육이 무게가 올라가고 지방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데 인바디를 찍었을 때 지방이 빠지고 있다면 이건 역시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정체기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체중이 지금 계속 그대로인데 이게 정체기가 아닐까 의심스러우실 때는 체성분을 일단 찍어보세요. 지방이 줄어들고 있다면 정체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지방이 잘 연소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휴식이 부족할 때예요. 우리 몸의 근육은 언제 만들어지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쉴 때 만들어집니다. 운동을 하면 근섬유가 상처를 입어서 찢어지고요. 그리고 단백질과 영양으로 얘를 보충해서 휴식할 때 근육이 생성돼요.
근데 운동만 계속하고 쉬어주질 않으면 근육이 생성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손실이 자꾸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쉬는 거예요. 제가 91 프로그램 진행하다 보면 초반에 너무 졸리고 피곤하다는 분들이 나오거든요. 중간에도 그렇고 몸에서 쉬어주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는 겁니다. 나는 리모델링 하고 싶으니까 빨리 쉬어. 너가 자야만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또 하나 쉴 때 지방이 분해됩니다. 간도요 잘 때 운동하거든요. 그래서 쉬어줘야만 해독도 하고 지방도 분해할 수 있어요. 수면 시간이 되게 부족하다면 많이 자주 쉬는 게 다이어트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영양의 불균형으로 정체기가 올 수 있어요. 식단을 조절하시게 되면 이제 우리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잘 맞춰가지고 이제 드시게 되잖아요. 비율을 잘 맞춰서 드시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간과하는 게 뭐냐면 비타민과 미네랄이에요. 비타민하고 미네랄은 태워주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영양소거든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요 장작같이 타는 영양소고요. 우리 몸에 에너지를 주는 타는 영양소고, 비타민과 무기질이요 태워주는 영양소예요. 근데 이 비타민과 무기질이 모자라서 영양이 부족하게 되면 태울 수가 없는 거예요. 탈 장작은 많은데 불을 못 붙여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종합 영양제 같은 거를 드셔줘가지고 영양을 좀 더 공급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음식으로 먹으려면 칼로리가 너무 오버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영양제로 공급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또 안 빠지시는 분들, 물 안 드시는 분들, 하루에 적어도 2리터 이상의 물을 드셔야 몸이 순환되면서 계속해서 대사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물을 마시면 왠지 체중계가 올라가니까 물을 거부해요. 우리 수분 빠지면 체중계가 내려가가지고 되게 만족스럽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물을 잘 마셔주셔야만 결국에는 지방도 활활 태우고 연소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체기가 오는 원인들이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내 정체기는 왜 왔나, 본인의 몸은 본인이 가장 잘 아시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거를 나는 다 충족시키고 있다 라고 하시면요, 지금부터는 이대로 쭉 유지하시면 돼요. 버티시면 됩니다. 내 몸이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원래 체중으로 돌아가고 내려가지 않으려고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내 몸이 기억하는 내 몸의 체중을 내릴 때까지 계속해서 버티기가 들어가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버텨야 될지는 진짜 잘 모르겠어요. 2013년에 이 제품이 나온 이후로 수백 명의 살을 빼줬지만 다 달라요. 진짜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시작하시고 한 달 만에 살이 빠집니다. 2달 만에 지방이 2kg 빠집니다. 라고 제가 확답을 절대 못 드려요. 근데 이거는 어느 의사가 와도 해답을 못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코칭을 하고 요 방법을 알려드리고 이것을 계속 유지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응원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코칭해드리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재한님 버티기 하시는데 재한님의 경우에는 지금 식단을 1000칼로리, 1100칼로리 조절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운동량이 엄청났기 때문에 빠지는 속도도 빨랐고 지금 계속해서 감량이 잘 되셨는데 허리가 지금 좀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원래만큼은 못 하시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칼로리를 많이 소모해가지고 다이어트가 진행된 경우에 조금 운동량이 조금이라도 줄게 되면 정체기가 더 많이 와요. 그래서 실은 살을 많이 뺄 때까지는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해가지고 빼는 거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운동을 그냥 김종국 씨처럼 너무 좋아가지고 평생 하실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만큼의 운동을 하기가 저희가 쉽지는 않잖아요. 시간상의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다이어트는 과정이 있어요. 일단 부피를 식습관을 통해서 부피를 줄이시고 운동은 과하지 않게 하루 1시간 이렇게 가볍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부피가 줄은 다음에는 근육을 키우는 작업을 해주시는 거. 지방을 일단 걷어낸 다음에 운동을 하시는 게 몸의 쉐입을 잡는 데는 훨씬 좋아요. 아니면 운동을 계속 하면서 식사를 물론 제아님은 식사를 줄이셨지만 운동을 계속하면서 식사량을 그대로 유지하시게 되면 아까 제가 스모 선수 얘기해 드렸잖아요. 내장 지방은 아니지만 피하 지방으로 쌓이기 때문에 피하 지방이 빼기가 힘들거든요. 내장 지방은 더 쉽게 뺄 수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운동에 의존해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거는 저는 좀 권하지 않습니다. 물론 각자 다 판단에 맡기겠어요. 자, 오늘 몸의 리모델링과 그 정체기에 대한 이야기 해드렸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을까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진짜 건강한 다이어트를 전도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다이어트를 통해서 저같이 저질 체력도 되게 건강해질 수 있었고, 비만했다가 살을 빼서도 건강해지지만 진짜 몸을 새로 세팅함으로 인해서 건강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미님 감사해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풍경님 감사합니다. 요새 엄청 걸으세요. 대박이세요. 빠이빠이.